오늘 이 시간에는 시니어분들이 10억 원이라는 자산을 가졌을 때 마주할 실질적인 변화들과 이를 현명하게 지켜내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주하게 되는 가장 차가운 현실은 바로 10억 원의 실질적인 월 현금 흐름의 한계입니다. 많은 사람이 금융자산 10억 원이 있으면 평생 일하지 않고 호화롭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합니다. 자, 하지만 현재의 금리 수준과 세금을 고려한 세후 실질 월 수령액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10억 원을 가장 안전하게 정기예금에 전부 넣어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연 2.8%에서 3% 수준의 세전 금리를 적용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세 15.4%를 원천 징수한 후에 손에 쥐는 돈은 월 평균 211만 원에 불과합니다. 월 211만 원은 현재 대기업이나 일반 직장의 신입사원 초봉 혹은 그 이하 수준에 해당합니다. 젊은 시절 평생을 바쳐 모은 10억 원이라는 거금이 주는 현금 흐름 치고는 무척이나 소박한 금액인데요. 자, 반면에 자산 배분 전략을 수정하여 고배당주나 배당 ETF 상품에 분산 투자하여 연 4%에서 6%의 세전 수익률을 올린다면 세후 실질 월 수령액은 352만 원까지 상승합니다. 이처럼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관리하느냐가 매달 쓸 수 있는 생활비가 140만 원 이상 차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은퇴 후에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단절된 시니어들에게 이 차이는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자, 따라서 단순히 예금에만 묻어두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철저한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대단히 긍정적인 심리적 혁신입니다. 바로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쥐게 되고 뇌 백그라운드 소음이 제거된다는 점입니다. 금융자산 10억 원이 주는 가장 위대한 가치는 화려한 소비가 아니라 싫은 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젊은 시절이나 자산이 부족할 때는 월급이라는 생계의 끈에 묶여 부당한 짓이나 억지스러운 인간관계를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의 자산이 뒷받침되는 순간 통장 잔고가 주는 저항력이 생겨납니다. 이는 원치 않는 거래처와의 인연을 과감히 끊고 당당한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선택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더불어 뇌과학과 경제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당장 해결해야 할 이자, 카드값, 월세 걱정이 해소되면 스트레스가 극적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실험이 이를 입증합니다. 농부들은 수확 직후 돈이 풍족할 때와 수확 직전 돈이 없어 극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을 때 인지능력 시험을 치렀는데 돈의 압박을 받을 때 IQ가 무려 13%나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즉 생계 걱정에 무의식적으로 낭비되던 뇌의 연산 능력 용량이 자산의 안전성 덕분에 온전히 절약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IQ 13%포인트가 상승하는 수준의 인지 능력이 해방되어 시니어 시기에 자산을 지키고 노후를 설계하는 데 있어 훨씬 더 고도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곧 지혜로운 자산 관리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시작되는데요. 세 번째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복병은 자산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세금 정책,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이자와 배당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연 2천만 원은 10억 원을 연 2% 중반의 금리로만 굴려도 쉽게 도달하는 금액입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소득에 대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추가로 7% 상당의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인데요. 자, 예를 들어 연봉 5천만 원을 받으며 은퇴자금을 굴리는 직장인이나 은퇴자가 10억 원의 예금 이자를 그대로 받게 되면 종합세 폭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세금은 자산의 규모를 순식간에 축소시킵니다. 이를 합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리한 절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먼저 비과세 혜택과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즉 IS 계좌를 극대화하여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산을 한 사람 명의로 몰아두지 말고 배우자 명의의 증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적용되므로 자산을 남편과 아내에게 각각 5억 원씩만 균등하게 배분해 두면 인당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지 않게 세법상 세금을 완전하게 비껴갈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10억 원의 세금 법칙입니다. 자, 네 번째는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새로운 심리적 저항과 내면의 변화들입니다. 돈을 모을 때와 달리 10억 원을 보유하게 되면 세 가지 심리적 함정에 빠지게 쉽습니다. 자, 첫 번째는 손실회피 강박입니다.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커너먼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이익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손실을 입었을 때의 아픔을 2배 이상 더 고통스럽게 느낀다고 합니다. 1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생기고 나면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극도로 보수적인 성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결과 마땅히 투자해야 할 좋은 기회들을 모두 놓치고 자산을 정체시키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세금입니다. 손실회피 강박에 사로잡혀 자산의 100%를 안전하다는 은행 예금에만 묻어두는 결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패배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매년 발생하는 연 2%에서 3%의 물가 상승은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내 통장에 10억 원을 매일 조용히 삭감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과 같습니다. 실질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에 일정 부분 투자해야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투자 사기와 고독입니다. 주변에 자산이 있다는 소문이 조금만 돌면 갑작스러운 사기성 고수익 제안들이 찾아옵니다. 연 20%에서 3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달콤한 유혹이나 돈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주변인들의 불분명한 의도로 인해 시니어 자산가는 예전과 다른 깊은 인간적 고독을 겪게 됩니다. 자산을 지키는 과정은 이렇듯 외롭고 철저한 자기 통제가 수반되는 심리전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그렇다면 이 10억 원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시니어들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융자산 10억 원은 자산 수집 게임이 끝나는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뒤바뀌는 대전환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세 가지 핵심 축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근로소득 복리 투자입니다. 비록 은퇴를 했더라도 소액의 일자리나 취미를 통한 근로소득을 유지하며 월 200만 원이라도 지속적으로 저축하고 이를 연 10% 수준의 자산에 복리로 투자할 수 있다면 향후 20년 뒤의 자산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집니다. 자산이 일하게 만드는 구조를 짜야 합니다. 자, 둘째는요, 합리적 레버리지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무부채, 정답은 아닙니다. 부채가 없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 가능한 수준의 합리적인 대출과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부동산 자산이나 수익형 자산으로 자산의 형태를 부스팅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금융자산의 일부를 실물자산으로 치환하여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것인데요. 세 번째는 소득 체급 업그레이드입니다. 초기 시드머니가 클수록 복리의 마법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가동이 됩니다. 1억 원이 2억이 되는 시점보다 10억 원이 11억 되는 시간이 훨씬 짧습니다. 체급이 커진 만큼 자산이 스스로 자라나는 속도가 붙기 때문에 초기 시드를 무너뜨리지 않고 온전히 보존하며 시스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완성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금융자산 10억 원이라는 관문에 들어설 때 마주하는 기본적인 세금 구조와 현금 흐름의 한계, 그리고 대접의 변화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상위 0.92%라는 문턱을 넘는 시니어 자산가들이 마주하게 되는 다음 단계는요, 이 자산을 어떻게 해체되지 않게 단단히 움켜쥐고 자식 세대로 넘겨주거나 내 남은 30년생의 동안 완벽한 방어벽을 칠 것인가에 대한 실전 전투입니다. 10억 원을 모으기까지는 공격적인 성향과 추진력이 필요했다면 이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2차적인 단계에서는 철저한 수비 전략과 치밀한 법적 지식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자, 1차에 말씀드렸던 이런 깊숙한 제도적 변화와 실질적인 자산 이동의 기술, 그리고 노년의 자산 관리의 치명적인 함정들. 자, 첫 번째로요, 실전 과제는 바로 지역 건강보험료 폭탄과 직장 피부약자 자격 박탈에 대한 방어벽 구축입니다. 많은 은퇴자분들이 10억 원의 자산을 굴릴 때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배반의 순간이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오는 고지서입니다. 평생 직장 생활을 하며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떼어가던 건강보험료는 은퇴 후 자녀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되면서 잠시 멈추는 듯 합니다. 하지만 금융자산 10억 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넘어서는 순간 건강보험공단의 전산망에 즉시 포착됩니다. 현재 제도상 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 전체가 피부양자 자격 심사소득에 그대로 합산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과 합산하여 일정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완전히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단순히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까지 전부 점수로 환산되어 매달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은퇴 후 고정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매달 나가는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는 체감상 일반 세금보다 훨씬 더 무겁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의 명의를 철저히 분산하여 인당 연간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로 떨어지도록 세팅하거나 자산의 일부를 소득이 즉시 노출되지 않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요건을 활용해서, 두 번째로 준비해야 할 거대한 장면은 자녀 세대로의 부의 이전, 즉 상속세와 증여세의 사전 설계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상 부모가 사망했을 때 일괄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등을 활용하면 일정 부분 상속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안심하는 시니어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금융자산 10억 원을 순수하게 현금성 자산으로 쥐고 사망할 경우 국세청의 상속세 세무조사는 부동산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가혹하게 진행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계좌이체로 건넨 생활비, 결혼자금, 손주장학금 등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소명 대상이 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전부 사전증여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가액에 합산됩니다. 10억 원이라는 자산의 체급에서는 지금 당장 증여 전략을 짜지 않으시면
사후에 자식들이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자, 이를 극복하는 영리한 방법은 하루라도 젊을 때 현금 자산을 쪼개어 증여하는 것입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주기로 5천만 원씩, 미성년 손주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므로 이 면제 한도를 활용해 자산을 조기에 분산시켜야 합니다. 자, 이때는 단순히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증여 물려준 자금으로 자녀가 스스로 배당 ETF나 우량 주식을 매입하게 하여 그 안에서 스스로 자산이 불어나도록 구조를 짜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야 자녀의 자금 출처가 명확해져서 추후 자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할 때 세무조사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집니다. 자, 세 번째 변화는 노년기 신체적 정신적 쇠퇴에 따른 자산 동결 위험과 성년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가 들며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불의의 사고나 치매 같은 질병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원을 보유한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인지쇠퇴는 자산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상태를 초래하는데요. 은행이나 증권에서는 예금주의 치매 증상이 의심되거나 의식불명 상태가 되면 자산 보호를 명목으로 해당 계좌의 출금과 거래를 전면 동결시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리 통장에 10억 원이 있어도 당장 부모의 병원비나 간병비, 요양원 비용을 지출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사재를 털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대리 출금을 시도하다가 형제간의 불신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는 집안의 파탄도 허다합니다. 자,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경우 굉장히 허다하고요. 이 비밀스러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가장 맑은 지금 시점에 성년 후견인 제도나 신탁 상품을 미리 계약해 두어야 합니다. 자, 금융기관에서의 치매 안심 신탁이나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하면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자산을 완벽히 통제하고 향후 인지 능력이 상실되거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신탁회사가 내 자산에서 매달 정해진 병원비와 간병비를 지정된 병원으로 직접 송금하도록 대행해 줍니다. 내 자산이 내 노후의 복지를 위해 끝까지 안전하게 쓰이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채워두는 것인데요. 네 번째는 자산의 형태를 바꾸는 리밸런시 전략이 있습니다. 즉, 금융자산에서 수익형 실물자산으로 대이동하는 건데요. 순수 현금성 자산 10억 원은 변동성 장세에서 든든한 무기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화량 증발에 따른 화폐 가치 하락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 시니어 자산가들은 일정 시점이 되면 금융자산의 약 30%에서 50%를 매달 고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오는 실물 자산으로 전환하는 체질 개선을 단행해야 합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화려한 대형 상가나 무리한 신축 빌딩이 아닙니다. 철저히 내 거주지 인근의 유동인구가 확보된 알짜배기, 그야말로 알짜배기 소형 상가나 법원 경매 공매 시장을 통해서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나온 토지 지분, 도로 부지 등 리스크가 극도로 낮고 소액으로 쪼개어 살 수 있는 특수 물건에 주목해야 합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한 자산 취득은 중개 수수료나 초기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내가 직접 발품을 팔아 서류를 검토하고 소송이나 등기를 스스로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은퇴 후 삶의 활력과 지적 유희를 동시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금융기관의 모니터 속 숫자로만 존재하는 자산을 내가 밟고 만질 수 있는 실물 자산과 결합할 때 비로소 인플레이션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자산의 실질 구매력이 손상되지 않고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자, 다섯 번째로 우리 시니어 자산가가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부의 영속성은 소비의 철학과 삶의 밀도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자산 10억 원을 가진 노년의 삶이 풍요로우려면 돈의 액수 자체를 늘리는 계량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이 돈이 나에게 주는 심리적 여유를 삶의 밀도로 치환해야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대다수 자산가가 범하는 치명적인 오류는 10억 원을 달성한 후 20억, 20억을 달성한 후 30억 원을 향해 가는 게 아니라 정작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인 오늘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의 가치는 감각의 쇠퇴와 함께 급격히 감소합니다. 70이 넘어서 타는 고급 스포츠카와 80이 넘어서 머무는 5성급 호텔의 감흥은 육체가 건강하고 감각이 살아있는 60대의 감흥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자, 따라서 시스템 수익과 절세 구조가 완성되었다면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매달의 결실을 나 자신을 위한 품격 있는 경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의료와 운동,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잊지 못할 시간을 축적하는데 아낌없이 지출하셔라는 겁니다. 돈을 움켜쥐고 방어하는 최종 목적지는 결국 내 삶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은퇴 이후의 삶을 매 순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함을 잊으시면 안 되시고요. 금융자산 10억 원 보유 시니어가 마주하는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와 자산 격리 전략도 있습니다. 자, 이제 금융자산 10억 원이라는 체급에서 시니어들이 마주하게 된 마지막 최종 단계는 바로 인간관계의 균열에서 비롯되는 법적 분쟁의 소용돌이와 이를 원천 차단하는 자산 격리 기술입니다. 돈은 모이는 순간 주변의 중력을 변화시킵니다. 특히 은퇴 후 가문의 중심에 선 시니어에게 10억 원이라는 유동성은 자녀들의 기대 심리를 자극하고 때로는 황혼이혼이나 동업사기 같은 예상치 못한 인간 잔혹극의 도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산의 대외적 공격을 막아내고 온전히 내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적 요새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주할 냉혹한 현실은 자녀들의 사업자금 요구나 주택 마련 자금 지원 요청에 따른 자산의 파편화와 가스라이팅입니다. 자산이 10억 원대에 이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여유 자금이 많다고 판단하여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것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지금 일부만 빌려달라, 혹은 손주 교육을 위해 강남 전세를 얻어야 하니 보증금만 보태달라는 식의 구체적인 요구를 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많은 시니어분들이 모정이나 부정에 이끌려 혹은 자녀들의 지속적인 압박과 감정적 호소에 지쳐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떼어줍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한번 허물어진 자산의 뚝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는 건데요. 자녀에게 간 돈은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깨뜨려서 시니어 본인의 노후 생활 자금을 고갈시키는 주범입니다. 더욱이 형제 중 한 명에게만 자금이 쏠릴 경우 사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끔찍한 형제 간의 법정 싸움으로 이어져서 집안이 풍비박산납니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감정에 치우친 거절이 아닌 시스템을 핑계댄 거절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자산을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수시 입출금 통장이나 예금에 두지 말고 만기가 10년 이상이거나 중도 해지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장기 채권 혹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지급되는 연금형 자산으로 완전히 묶어두어야 합니다. 자녀가 돈을 요구할 때 내 전 재산이 국가 채권과 연금에 묶여 있어 지금 해지하면 원금의 절반이 날아간다는 합법적이고 명확한 거절의 명분을 구조적으로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변화는 황혼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할 청구 소송과 자산 방어 전략입니다. 자,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이혼 중 결혼 생활 20년 이상의 황혼 이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았던 배우자가 은퇴 후 남편 혹은 아내의 자산이 10억 원대에 이른 것을 확인하는 순간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경제적 확신을 갖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혼인기간이 2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길 경우 비록 한쪽이 전업주부였고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한쪽이 일구었다 할지라도 가사노동과 내조의 공로를 인정하여 자산의 최대 50%까지 분할하도록 판결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 10억 원이 반토막 나면 앞서 계산했던 모든 현금 흐름과 노후 계획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그래서 황혼 이혼의 위기로부터 자산을 격리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평소에 백업해 두어야 하는데요. 특히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자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에 해당하므로 관련 통장 기록과 등기부 등본을 철저히 보존해야 합니다. 나아가 부부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면 감정적 싸움을 멈추고 자산의 일부를 부부 공동 명의의 거주용 부동산으로 전환하거나 명확한 자산관리 체계 관리 계약을 문서화하여 사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세 번째로 경계해야 할 치명적인 내용은 은퇴 후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시작하는 동업이나 지인투자 그리고 민사상 연대보증의 덫입니다. 직장을 떠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느슨해진 시니어들은 깊은 소외감을 느끼는데요. 이때 과거의 직장 동료나 고향 친구 혹은 교회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1억만 투자해라 해서 지분 등을 동등하게 나누자 법인 설립을 하는데 명의만 빌려주고 이사직함을 맡아달라며 은근하게 접근해 옵니다. 자산 10억 원을 가진 시니어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먹잇감인데요.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이사로 등재되는 순간 해당 법인이 부도나거나 세금을 체납했을 때 과점주주로서 연대 납세 의무를 지게 되거나 제2금융권의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엮여 내 통장에 10억 원을 법원 경매와 압류로 일시에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내 명의로 서명된 모든 문서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책임으로 돌아옵니다. 노년의 자산관리 제1원칙은 내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고 경영권이 없는 사업에는 단돈 1원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지인과의 금전거래는 무조건 증여나 다름없다는 냉정한 인식을 가져야 하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채무에 내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인감도장을 넘겨주는 행위는 자살행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자산의 법적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채권자 취소권과 압류 방지 전용 계좌의 전략적 배치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내가 직접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과거에 했던 보증이나 자녀의 채무관계에 얽혀 예기치 못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여 법원에 압류 명령이 통보되면 은행에 예치된 금융자산은 단 하루 만에 출금이 전면 차단됩니다. 아무리 10억 원의 자산가라 할지라도 당장 오늘 저녁 식사비를 결제하지 못하는 신세로 전략하는데요. 이러한 극단적인 금융마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최소한의 생계자금을 분리해 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법정 최저 생계비인 월 185만원 한도 내의 금액은 일반 계좌가 아닌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나 기초연금 수급계좌 등 압류 방지 전용 계좌로 수령하도록 세팅해두는 전략이 있는데요. 이 계좌들은 국가가 법적으로 어떠한 채권자도 압류할 수 없도록 법 전면에 명시해둔 절대 성역입니다. 또한 자산의 일부를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 소형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법인 자산으로 귀속시키거나 타인의 강제 집행이 들어오기 전에 합법적인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두는 방식으로 자산의 명의와 소유권을 다각도로 격리하는 고급 법률 기술을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자, 5번째로 도달해야 할 부의 최고 존엄성은 법적 무결성을 기반으로 한 삶의 마감, 즉 웰다잉과 유언공증의 완성입니다. 금융자산 10억 원을 소유한 우리 시니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자식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난 자리에 단 한 점의 법적 분쟁도 남기지 않는 무결함입니다. 대한민국 상속법은 유언의 요건을 극도로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생전에 말로 유언을 남기거나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서류를 만들어 두었더라도 법적 요건인 자필 서명과 날인, 주소 월일을 누락되면 그 유언은 전면 무효가 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자식들이 유산 배분을 두고 소송을 벌이며 평생 원수가 되는 비극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신이 가장 총명할 때 변호사와 공증인을 동석시켜서 법적 효력이 완벽한 유언공증을 집행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공증서가 작성되는 순간 사후의 자녀들은 법원의 복잡한 상속재산 분할 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증서 원본만으로 즉시 은행에서 자산을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의 여지를 법적으로 완벽히 소멸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자녀 및 배우자의 법적 격리 기술까지 빈틈없이 마련하시고 이제 금융자산 10억 원을 안전한 요새에 집어넣은 우리 시니어들이 직면하는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전쟁터인 바로 고도화된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자산 탈취 범죄와 생애 후반기의 디지털 정보 주권을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10억 원이라는 자산 규모는 합법적인 금융시장과 불법적인 사기시장 모두에게 가장 매력적인 사냥감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능과 디지털 금융이 결합된 오늘날의 환경에서 시니어 자산가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설계된 정밀한 덫에 걸려들 위험성이 매우 높은데요. 여러분의 숨통을 조여오는 디지털 범죄 패턴과 이를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실전 정보 방어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범죄 조직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정보들이요. 최근에 범죄 패턴은 과거처럼 어설픈 목소리로 여러분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나 손주의 SNS 영상에서 추출한 인공지능 목소리와 얼굴을 그대로 복제하여 실제 자녀가 영상통화를 거는 것처럼 화면을 꾸며냅니다. 화면 속 자녀는 급박한 사고를 당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붙잡혀서 당장 수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협하다고 울부짖습니다. 이러한 극도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시니어 자산가들은 평소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벽히 상실하게 되고 은행 앱을 켜서 즉시 거액을 이체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요. 금융자산이 풍부하는 사실을 아는 범죄자들은 이 송금 속도가 일반인보다 빠르다는 점을 노립니다.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아날로그식 비밀번호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다급한 영상통화나 목소리가 들려오더라도 오직 가족들만 알 수 있는 고유한 단어나 질문을 던져 확인하는 아날로그 방어벽을 구축해야 되고요. 다급한 돈 요구에 반드시 통화를 끊고 제3의 기관이나 자녀의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뼈에 새기십시오. 자, 탈을 쓴 사설 자산관리 자문업체와 이른바 주식 리딩방의 인지적 침투가 있는데요. 은퇴 후 자산을 굴려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시니어들에게 유튜브나 기타 다른 사이트의 맞춤형 광고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10억 원 자산가의 검색 패턴을 분석해서 정확히 그들이 혹할 만한 비공개 고급 정보방이나 고수익 보장 자산관리 배너를
띄웁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회원비를 요구하고 실제로 몇 번의 수익을 맛보게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시니어들은 상대방을 철저히 신뢰하고 결국 통장에 묶여있던 억 단위의 예금을 깨서 그들이 지정한 가짜 주식 거래소 프로그램이나 사설, 펀드, 구자로 대거 이체됩니다.